선생님도 오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인데요. 자본주의 사회 비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마르크스를 기념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사실 2017년 작년이기도 하고 또 2018년에 몰려 있습니다. 2017년 가을은 마르크스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자본론 출간 150주년이고 또 올해 2월은 공산당 선언 출간 170주년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5월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합니다. 우선 마르크스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얘기해 봄으로써 오늘 좌담회를 열까 합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혼란, 내홍, 갈등도 많이 거쳤는데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난 한 반세기 동안 끼친 마르크스의 영향이 어떤 것이었다고 보시는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방 전 일제 시대에 미친 그 마르크스주의의 영향과 의미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45년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적대적인 분단 시대에 남북한이 완전히 갈라져서 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가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이해를 가져왔고, 남한에서는 완전히 억압되고 금지된 그런 상황이었고, 저쪽에서는 자기들의 국가 이데올로기였고, 그런데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가 되면서 이제 남북 대화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민주화와 좀 그 억압이 완화되면서 이 시대에 다시금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 이해와 연구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 시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일제 시대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읽히고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제 항일 운동을 독립운동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 사이에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식인들의 그 이해와 독서도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45년 이제 분단 이후에 이제 북쪽에서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제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처럼 되어갔지만, 남한에서는 이 북한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완전히 이제 금서가 되고 아주 악마시하는 그 반공주의 치하에서 제대로 읽히거나 논의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유롭고 객관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제 불가능했던 시대에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는 대단히 왜곡되고 편파적인 그런 인용과 영향 속에서 묻혀 있었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제대로 된 통합적인 소개와 해석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제 편견과 오해는 이를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이를 찬양하고 전파하려는 소위 진보적인 인사들에게서도 다 심각하게 편협적이고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국한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산열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이제 거시적으로 마르크스가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현대 문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 3인을 든다면은 그 찰스 다윈, 또 칼 마르크스, 또 지금은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1859년에 출간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또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1권은 1867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엥겔스가 편집해서 마르크스의 사후에 이제 1885년에 2권이 나오고, 또 3권은 1894년에 출간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1900년에 그 꿈의 분석이라고, 트라움도이퉁이라고 이제 출간한, 저는 그 세 개, 그 마르크스의 자본, 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세 권의 정말 저서가 현대 문명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을, 자연을 초월한 특수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 연속 선상에 있는 자연적 존재로 규정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들의 사상이 그 세속화되고 물질 문명화된 현대 문명을 정초할 수 있었지 않았나, 네. 이런 우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칼 막스만큼 많이 읽힌 사상도 없겠죠. 예. 예. 재미있는 것은 뭐 연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문헌을 읽다 보니까 다윈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자, 이제 자연과학의 분야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회 전체, 문화 전체에는 다윈이 미친 영향도 상당히 지대하다. 사실 자본주의 발전에 오히려 그 핵심적인 정신을 포착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 칼 마르크가 뭐 19세기, 20세기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고 또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두 선생님께서 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뭐 조금 제 의견을 첨부만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9세기 말부터 뭐 20세기 한 중후반까지 유럽 사회의 마르크스의 영향은 아주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은 이제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점점 전면화되고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제 부의 집중이라든가 뭐 제국주의 문제라든가 인간 소외라든가 이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고,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의 사회당들이, 각국의 사회당들이 다 마르크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등장하고, 20세기의 가장 큰,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역시 러시아 혁명, 그리고 6.28 혁명 이런 것인데, 그런 해방운동, 계급운동에 마르크스의 사상이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1운동도 러시아 혁명의 간접적인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제학 민족해방운동의 한 축을 어쨌든 공산주의 운동이 실제 지식인운동 중심이었고, 실제 그 여파는 크지 않았지만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북쪽, 지금은 꼭 모나키 같은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국시로 한 그런 국가가 생겨났고, 남쪽에서도 알게 모르게 아까 이산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공식적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해방 이후 80년대 그 후반에 이르기까지 암암리에 마르크스의 영향이 사회운동,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80년대 말부터 87년 우리 대투쟁이 있고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진보 운동 혹은 진보 사상을 갖고 있는 진보적인 그 성향의 그 지식인들이 이제 막스 공부도 하고 또 사회운동,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진 때예요. 공산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는 이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 이제 막스주의가 많이 읽히고 또 저작들도 많이 번역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올해 이제 2018년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막스는 더 이상 타부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막스의 사상도 더 이상 뭐 이데올로기로서의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하여튼 올해 이제 2018년 막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다 보니까 독일은 난리예요. 독일 신문을 보면 이제 최근에도 뭐 막스에 관련된 기사도 많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회 관련된 막스 또는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막스 이런 건 전혀 나오지도 않고 트리오에서 1년간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전부 관광 마케팅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참 씁쓸해요. 그러니까 칼 막스가 관광 상품화되고 소비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칼 막스가 어떤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했고 또 칼 막스의 사상이 어떤 점에서 유효한가, 이런 것들 좀 성찰하고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뭐 관광상품화 됐다는 것은 뭐 별 의미 없이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또 우리나라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사에 들어와서 뭐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자본주의 시장의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거를 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 뭐 체제도 시도하고 사회적 기업도 많이 활성화한다고 그래요. 사회적 기업 그러면 사회적이 들어가면 사회주의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막스적인 냄새를 풍기면 여전히 사회주의, 뭐 종북 좌파, 뭐 빨갱이 뭐 이런 것까지 이념적 갈등의 이런 단초를 마련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세분 선생님께 좀 우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시대착오적이고 철진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치적 이념인가 아니면 그냥 뭐 막스 레닌주의 이렇게 너무 정통적이고 교조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그래도 이제 칼 막스가 발전시킨 이런 사상들이 정치적 이념으로서는 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